네, 지은경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애타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주셔서 본질의 시간 좀 할애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면은요. 아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민감한 시기고 중요한 외교 행사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그 방식에 있어서 좀 지나칠까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를 염려하시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되는 의사 표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더 존중하는 마음이 전제돼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은 여러 의사 표현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법 논란마저 제기되는 방식의 표현조차 국회의원은 존중받아야 되고 국민은 염려하고 이러한 특권의식 혹은 이중적 잣대 이런 걸 갖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리라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실장님, 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금의 불평등 구조가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죠. 네. 근데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불평등 정도는 이미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프랑스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계산을 해보니까 소위 이제 피케티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불평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소득주도 성장을 열심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에 따른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이렇게 내놓고 계시는데요. 이게 표를 좀 보시면은 90년대만 해도 경제가 성장하면은 이것이 민간 소비 증가율하고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이렇게 보니까 성장은 하는데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 한마디로 저성장도 문제인데 이렇게 가뜩이나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이렇게 저성장과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전체가 악순환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 성장의 성과는 결국은 국민 총소득, 다시 말해서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 GDP와 국민 총소득은 거의 99.5% 이상 같은 개념인데요. 그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 결국은 불평등의 소비가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 소득의 재분배가 사실은 지나치게 소수에게 귀속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보이는데요. 이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다중채무자가 지금 390만 명. 금융회사 세 군데에서 돈을 빌렸고요. 적어도 최소한 빚이 한 10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빚 돌려막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 장기연 채무자가 또 100만 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자가 4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거의 500만 명, 경제활동 인구로 추산했을 때 이게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로 이게 결국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들은 계속 가난하고 소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소득 재분배 이것이 퍼주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분들에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빚을 갚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도 아주 불명예스럽게 제기하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퍼주기다.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은 국민들은 요즘에 더 허탈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쓰면 퍼주기라고 하고
알고 보니까 세금을 자기 돈인 양 권력 실세들에게 상납을 하고 있더라. 그것도 월 1억씩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민들 대단히 허탈하고 배신감이 들고 이게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 자신감을 갖고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고 싶은 것이 이게 과거에 퍼주기 논란에 처음 아주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무상급식 제도 실시 이후에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봤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3조 원가량의 무상급식을 실시했더니 국민소득이 약 4,130억 원 증가했고 또 밑에 보시면은요 개수도 개선이 됐고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전부 감소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물가 상승률 억제 효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면 실시한 곳 8곳과 그리고 제한적 실시한 곳 5곳 그리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곳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우연한 결과로 도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이 무상급식을 통한 국민소득의 기여 그리고 또 실제로 사회 경제적 효과 물가 상승률 억제 등의 여러 경제적 효과들에 대해서 사회적 효과들에 대해서 분석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득 재분배를 전제로 여러 복지정책 확대 및 일자리 정책들을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저는 한번 승수 효과를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홍보를 해서 소득 재분배와 성장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국민적 여론에 힘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은 국민들은 요즘에 더 허탈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쓰면 퍼주기라고 하고 알고 보니까 세금을 자기 돈인 양 권력 실세들에게 상납을 하고 있더라. 그것도 월 1억씩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민들 대단히 허탈하고 배신감이 들고 이게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 자신감을 갖고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고 싶은 것이 이게 과거에 퍼주기 논란에 처음 아주 큰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무상급식 제도 실시 이후에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봤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3조 원가량의 무상급식을 실시했더니 국민소득이 약 4,130억 원 증가했고 또 밑에 보시면은요 개수도 개선이 됐고 11년부터 2016년 이렇게 보니까 성장은 하는데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 한마디로 저성장도 문제인데 이렇게 가뜩이나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이렇게 저성장과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전체가 악순환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 성장의 성과는 결국은 국민 총소득, 다시 말해서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 GDP와 국민 총소득은 거의 99.5% 이상 같은 개념인데요. 그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 결국은 불평등의 소비가 문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소득의 재분배가 사실은 지나치게 소수에게 귀속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보이는데요. 이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다중채무자가 지금 390만 명. 금융회사 3군데에서 돈을 빌렸고요. 적어도 최소한 빚이 한 10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빚 돌려막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 장기연 채무자가 또 100만 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자가 4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거의 500만 명, 경제활동 인구로 추산했을 때 이게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로 이게 결국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들은 계속 가난하고
소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소득 재분배, 이것이 퍼주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분들에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빚을 갚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도덕적 그 해이 논란까지도 아주 불명예스럽게 제기하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퍼주기다.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네, 지은경입니다. 그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애타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주셔서 본질의 시간 좀 할애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면은요. 아까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 민감한 시기고 중요한 외교 행사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그 방식에 있어서 좀 지나칠까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를 염려하시는 것만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되는 의사 표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더 존중하는 마음이 전제돼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은 여러 의사 표현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법 논란마저 제기되는 방식의 표현조차 국회의원은 존중받아야 되고 국민은 염려하고, 이러한 특권의식 혹은 이중적 잣대, 이런 걸 갖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리라,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실장님, 네. 그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금의 불평등 구조가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지적한 바가 있죠. 네. 근데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불평등 정도는 이미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프랑스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뭐 계산을 해보니까 소위 이제 피케티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불평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소득주도 성장을 열심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에 따른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이렇게 내놓고 계시는데요. 이게 그 표를 좀 보시면은 90년대만 해도 경제가 성장하면은 이것이 민간 소비 증가율하고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